왜 나야? 울부짖으며 손끝이 떨리던 그 순간, 암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을 삼키려 했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이 싸움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지는 차가운 종이처럼 제 손에 쥐어졌고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그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단지 제 몸의 온도만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냥 얼어버린 채로 그 진단이 저에게 덮쳐왔고 그 무게는 고작 종이 한 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왜 당신이야?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이 돌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짐을 지게 될 줄이야, 그렇게 이 순간이 제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야.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 나도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뭐, 괜찮다고. 그럼 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의사는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어? 왜 당신이야?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아파하지 말라고 해도 왜 당신이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억울해?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점차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분노는 제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에 대한 원망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제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병이 아내의 삶까지, 우리 둘의 미래까지 무너뜨릴 거라는 것.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제가 그 고통을 모두 짊어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을 봤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런 마음을 상상도 못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감정이 제게로 쏟아져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약해지면 안 돼. 우리는 함께 해야 해.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 그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 앞에 서 있었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할까?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암 진단을 받은 후 사실 누구도 당장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이후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후속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싸움입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함께 이 과정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라는 걸.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문제였고 우리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병을 겪으면서 아내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도록 서로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암과 싸우는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연결돼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고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암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있죠. 남성은 폐암, 대장암, 위암이 주요 암 종류로 나타나고 여성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등이 두드러지게 발생합니다. 각 암마다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다르지만 대부분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3명 중 1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수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의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고 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받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아직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암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진을 받았더라면. 조기 발견이 가능했더라면 앞에 환자분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거세요. 하지만 말기 암으로 발견되었을 때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암이 이미 체내에 깊숙이 퍼져버렸을 때 치료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치료가 강도 높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암 환자와 가족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납니다. 암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계속해서 쌓이고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가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진작에 검진을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치료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루고 살았는지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미 늦어버린 후회,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괴롭습니다. 아내와 전, 더 이상 그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싸움에 내몰립니다.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의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부작용도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저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담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이제 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은 점점 더 변화하고 그 변화가 내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빠지고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탈모, 구토, 식욕 저하. 이것들은 암 치료를 받는 제가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점점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환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몸은 힘을 잃어갑니다. 구토와 피로는 일상이 되고 식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조차 버티기 힘든 시련이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도 현재 암 투병 중인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탈모는 가장 처음 겪은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나를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더 피로해지고 식사는커녕 물도 마시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인분과 그의 가족이 모두 이겨내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지인분은 매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끝에 밝은 내일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분이 원했던 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단순히 몸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치료가 끝난 뒤 환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해야 하는 긴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몸은 치료로 지쳐가고 마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가족만이 환자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암 투병 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군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치료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일상에서 아낌없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배우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 방식은 무엇일까요? 암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고통을 이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닙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는 부담스럽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동정적인 태도는 환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는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미안해지기도 했죠. 그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내게 기대기보다는 내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간병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배우자 역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간병은 단순히 치료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서로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일입니다. 환자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고 그에 따른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배우자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짐을 지며 배우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과 좌절이 커집니다. 불안과 분노가 밀려오고 결국 체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배우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밝게 웃으면서 치료받았죠. 뭐 그게 다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슬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을수록 제 몸이 겪는 고통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졌죠. 아내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힘들어졌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더욱 답하고 무거웠죠.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무게가 제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피로와 고통이 점점 더 많이 보였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속에서 숨겨진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게 저를 점점 더 압도해 버렸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잠깐의 희망이 지나가고 현실이 더 힘들어질수록 환자는 불안과 짜증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계속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는 그냥 힘들어 하면서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죠. 내가 더 이해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우리 둘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엔 가장 큰 힘이니까요.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배우자가 암 투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병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동반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피로 속에서 배우자는 쉽게 탈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돌보면 결국 본인도 지치고 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친구들과 연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지쳐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오히려 아내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끔은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럴 때마다 조용히 숨 좀 돌리곤 했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변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을 하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병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해주면 안 되는 말과 해주면 좋은 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말조차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같은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힘든 건 알지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보다는 너무 힘들지? 내가 옆에서 항상 있을게 라는 말이 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의 현실은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동반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급여 치료비는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신약 치료를 시작해야 했던 한 환자는 치료비가 매달 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든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가 계속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는 결국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라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병원에 가기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료비가 과중하다는 현실을 직면하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쌌고 비급여 항목들이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계속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경제적 부담은 암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처음엔 모든 걸 믿고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점점 치료비가 쌓여가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버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암 치료의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해결책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와 삶의 질,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강하게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치료비 부담입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압박은 더욱 커지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와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통해 암 진단을 받으면 일부 치료비가 지원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과 암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은 입원비와 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지만 암보험은 암 진단비와 치료비에 특화된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죠? 네. 고객님 암보험은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들어둔 보험이 없으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고객님, 그렇다면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나는 결국 보험 상담을 받았고 그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아내도 더 이상 비용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거나 기부 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기부 캠페인은 예상보다 모금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생명조차 지키기 힘든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기에 결국 우리는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암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기부 캠페인 또는 가족 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암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도 신경 써야 해요.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절해야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킨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결국 내 몸을 챙기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흡연이나 음주도 조심해야 해요. 금연하고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다면 나도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죠. 암은 절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가족력도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꼭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실제로 어떤 부부는 같이 건강 검진을 받기로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초기 단계에서 암을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대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예방이랑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함께 건강해야 함께 오래 산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건강을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이 힘들지만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분은 가족과 함께 병원을 오가면서 깨달았다고 했죠. 몸은 아프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어요. 사실 암과 싸운다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환자로 또 누군가는 보호자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버텨야 하는 싸움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뤄냈죠.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처럼 희망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암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함께 싸울 힘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암이라는 병은 언젠가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끝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